일단 등산이나 그런 거는 자제하시고요. 계단 내려가는 거 조심하시고. 네, 처음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많이 긴장되고 겁도 나고 했는데 원장님이 치료 도중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셔서 굉장히 좀 편하게 진료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하면 되게 어렵고 좀 권위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원장님은요 직원들하고 항상 편하게 가깝게 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렵다라기보다는 항상 친근함을 먼저 느낍니다. 저희가 조금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라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네, 고기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을 뵐 때 참 전문적이시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에 따른 또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으로서는 참 전문적이시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일단 시민 강좌를 한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일반 청중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딱딱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하게 앓고 있는 목 결림, 허리 통증, 무릎 다리를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요. 질환이 치료된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 하는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쪽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라면 코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복부와 허리, 횡격막과 골반저의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목 결림이나 어깨 통증, 그 다음에 무릎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어려운 운동이 아닌 집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가르쳐드리고요.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 통증이나 허리 결림, 그 다음에 무릎 약화 등에 따른 통증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운동 방법을 단순하게 익힘으로써 효과를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에 만나는 CNB 시민강좌 MC 이삼남입니다. 2014년도도요.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년을 정리하는 정산도 서서히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건강, 뼈 건강이나 관절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계시나요? 네, 그렇구나. 우리 한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50대 이상이 되면서요, 50% 이상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강연 주제가 뭐죠? 네, 내 몸에 뼈가 삭고 있다. 정말 강연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변병남 원장님께서는요, 정형외과 전문의시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 변병남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변병남입니다. 사실은 저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우리 MC분께서도 변경남이라고 그랬죠. 식당이나 뭐 예약을 할 때 보면 제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어렵게 주셔가지고 변씨요. 변씨가 이제 두 가지 성이 있죠. 변사태 변씨하고 변강태 변씨하고.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 변씨는 두 개가 있어요.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변씨하고 제가 쓰는 병강세 변씨. 일단은 강의는 재밌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전달해봤자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더 잘 알아요. 당뇨 환자분들 한 10년만 앓으시면 웬만한 의사보다도 당뇨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박사가 되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대해서. 왜냐하면 TV나 인터넷 뭐를 떠나서라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내 몸에 뼈가 삭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너무 이제 좀 무서운 말이죠. 뼈가 삭는다는 게 이제 뭔지. 이제 사실은 뼈가 삭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가끔가다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가장 불쌍한 세대예요. 이게 왜냐면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니하고 모실 때 윗사람 말은 꼼짝도 못하고 말 잘 듣고 그때 가족에서 이제 다 챙겨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다 보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죠.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이 결혼했는데 애 봐주잖아요. 애 봐주다 보면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왠지 자유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먹다 보면 뭔가를 하고 자기 시간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문제 가지고 자기 생활이 없어지죠. 우울하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뼈가 삭고 있다는 걸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옆에 그림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먹는 모습을 보다 보면 왠지 마지막에 보면 이제 허리도 굽고 무릎도 굽고 고개는 푹 숙여지고 의욕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살 때는 평균 수명이 65세, 70세 그랬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보면 100세까지는 아니고 95세 맞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평균 수명이 85세가 됐어요. 남자분들은 80세. 지금부터 하면 앞으로도 2, 30년을 더 살아야 되죠. 근데 아파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목도 결리고 근데 자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목이 결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릎이 아픈 거는 그냥 관절염이라고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해도 관절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약을 먹어야 되죠. 물리치료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한두 곳도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라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주사 치료 받고 근데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남았잖아요. 만약에 50이라 쳐도 30년, 40년 안 아프게 지내는 방법 그리고 아프더라도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예요.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기준이 뭔지 아세요? 65세 인구 비율이 몇 프로냐라는 거죠. 65세 인구 비율이 7%가 넘잖아요. 그럼 고령 사회. 그 다음에 14%가 넘으면 고령화 시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3%이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근데 그 과정에 문제가 뭐냐면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외에 은퇴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5세라고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거 안 아파야 돼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아직 일을 하세요. 하시는 경우 뭐 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집에 가만히 계시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딱 보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아기들 있죠. 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여기 밑에 보면 타임이고 머니고 영어로 써놨는데 아기 때는 시간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노년기를 가보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에너지는 없대요.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65세 이후에 현재는 자제분들 결혼할 때 대주고 뭐 하다 보면 갖고 있는 돈은 없고 체력은 떨어지고 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10시까지 학원 다녀요. 시간도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이 이루어졌던 거는 이제 산업화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대학 가야 되잖아요. 대학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대학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현재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거든요. 앞으로 사회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고령화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7% 이상의 노인 인구가 있어요.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구직 활동하고 재밌게 사회생활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이 아파요. 어깨가 결려요. 어느 순간에는 손도 저리죠. 근데 허리는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근데 다행히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그 약 먹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뼈가 삭고 있다는 거는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머님들이 골다공증 생각하죠. 맞아요. 뼈가 삭는 건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이유도 없이 허리 아픈 거 있죠. 이유 없이 다리가 아파요. 저리죠, 밤에. 아까 MC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은 왜 무릎이 아플까요? 아시는 분이야? 기압이 낮아서 그래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무릎 안에 있는 공간이 음압이거든요. 주변이 더 떨어지니까 관절 공간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목이 아프면 지금 목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려요. 손가락이. 예. 예, 목이 아프시고. 그다음에 무릎 아프신 분. 오, 많으시네요. 그럼 안 아프신 분. 오. 럭키죠. 행복하신 거예요. 안 아프신 분. 허리 아프세요? 네. 어떻게 아프세요? 내려와서 협착 증세가 좀 있어서 저리시죠. 불편하시고 저리진 않고. 예. 일단은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무릎 아프면 일단은 병원 가시잖아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주사도 맞고. 근데 꼭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한 달밖에 안 가죠.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강이죠. 앞으로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게 모든 게 관심인데 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운동이 필요한 거죠. 예방하는 거. 무릎이 아플 때 뼈가 약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지만 무릎 관절을 가장 강하게 하는 거는 운동이에요. 무릎을 연결하는 인대, 근육이 강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어르신들 진짜 운동한다고 멀리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운동장 몇 바퀴씩 돌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죠? 체중을 싣는 운동을 하게 되니까 무릎은 더 아파요. 근력이 그렇게 걷는 걸 많이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근력은 좋아지시겠죠. 근데 그 과정에 근력이 좋아지기 전에 이미 무릎이 아파서 포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 모셔놓고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약물 치료, 뭐 무릎이 안 좋으면 인공관절 해야 되고 관절경 해야 되고 뭐 허리가 안 좋으면 뭐 디스크 수술을 하든 협착 수술을 하든 무섭잖아요. 근데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하는 거지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내과적인 문제 있죠.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심혈관계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정형외과니까 근골격계에 대해서 한번 강화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 설명해봤자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아프면 병원 가죠. 근데 그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사진 보면 여러 가지 근육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들 특징에 보면 대개의 경우는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시면서 배도 나오고 허리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단전이라는 게 어딘지 아세요? 단전? 배꼽.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뭐예요? 생각할 때 허리, 심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은 내과적인 문제고 정형외과에서 그러니까 척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겠죠. 근데 허리만 강하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그렇진 않죠. 다리 강화시키는 것. 뭐 걸어가지고 갑자기 강화될 수는 없잖아요. 목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 배, 우리 골반 있죠. 그다음에 횡격막. 여기가 우리 몸의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로 나오면 요새는 필라테스 해가지고 요가 많이 하잖아요. 한 요가도 있고 막 땀 흘리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이제 필라테스가 이제 대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어라는 요 단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왔던 거 나중에 목 통증이 있죠. 여기 목 통증하고 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참 고민하실 거예요. 어깨 결림, 그다음에 허리 통증, 그다음에 골반통, 무릎 통증 다 있죠. 근데 이건 개별적으로 아픈 거에서 치료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거는 운동인데 이 코어라는 거 있어요. 코어가 뭐냐면 우리 영어긴 한데 제가 단전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코어가 뭘까 했더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단전이래요. 옛날에 단전호흡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그 복벽이 있죠. 우리 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몸에 보이는 게 아니고 잔 근육인데 배에 있는 근육, 허리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골반 내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횡격막, 여기를 단전이라고 그래요. 이 단전이 강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깨 결리신 분이 있죠. 가끔가다 이제 팔 올라갈 때 아프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40대, 50대 꼭 오는 거 있죠. 50견. 50견은 뭔지 아세요? 50견은 이유도 없어요. 어깨 관절이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만 생기면 괜찮아요. 움직일 때 아프죠. 근데 50견 처음 진단하는 거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보라작품을 못 매요. 이걸 할 때 아파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이게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될 게 50견이에요.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워지면서 관절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50견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어깨, 목 결림. 주무실 때 목 불편해가지고 베개 잘 못 베고 주무시죠. 맨날 뻐근하고 아프고 잠잘 때 보면 베개 같은 거 낮은 거 베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 어깨도 허리도 마찬가지고 또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 단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강하신 분들은 무릎 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미국 그 미식축구 보셨어요? 가끔가다 TV에 미식축구 나오죠. 등치 무지 좋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단전이 약하신 분들이 되게 무릎 통증이 무릎 부상을 많이 당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단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허리 근육에 강화시킨다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디스크 계신 분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뭐예요? 권하는 거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 등산이죠. 등산을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못 가는 거죠. 등산을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등 두드리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안 넘어지려고 자꾸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픈데 산까지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가세요? 뒤로 엉기정기정 내려오시는 분 많죠. 왜 그럴까요? 무릎 관절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 어머님들이 꼭 그 보는 근육은 이 앞에 있는 근육만 생각을 하세요. 뒤에 있는 근육이 강해야죠. 그러니까 무릎 안에는 우리 흔하게 말하면 전방 십자인대라는 거 있죠.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는 근육만 생각하죠. 뒤에 있는 근육이 강해야지 산에서 내려올 때 편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강의의 핵심인 거
그 근육을 강화하는 거.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육체비 하는 것처럼 계속 근육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 근육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어요. 이거 잔 근육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에 우리가 보이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잔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앞에 등 쪽에 있는 거, 배 쪽에 있는 거, 배복근이 있죠. 복근. 직근도 있고 외복사근도 있고 행복근도 있는데 다양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뭐 있고 여기 밑에 보면 텐트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텐트 모양이 있으면 텐트에 폴대, 이 폴이 있죠. 그게 뭐 같아요? 몸에서? 척추. 맞아요. 그러면 가쪽에 밖에 있는 저 파일이 있죠. 막대기 짚어주는 거. 그게 뭐 같아요? 배에 있는 복근이요. 그다음에 그 있는 사이에 있는 천막은 뭐예요? 천막은 사실은 그 근육이 아니라 어깨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근육의 막이에요. 근육의 막이. 근데 허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 그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잖아요. 일단 목 결림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적 날개뼈 있는데 계속 담 많이 드시죠.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근막을 키우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막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깨 통증이 있어요. 걸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근육만 키우면 목 걸림, 어깨 통증, 허리 통증까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부차적으로 계속 얘기해 드리면 요거 있죠. 요 운동 어려워 보이죠? 사실 어려워요. 네, 저거. 근데 저거 아주 단순한 운동이에요. 사실 뭐 저기 써 있지만 플랭크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요 자체 보면 여기 발끝을 반드시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등하고 발까지 일직선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부자리에 아침에 일어나 가셔가지고 저 자세를 해보려면 잘 안 돼요. 옆에 거울을 세워놓고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나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저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죠. 밑에 있죠? 예스라고 써놨는데 일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머리 고개 들면 안 되고 그 자체 운동이 상당히 좋은 운동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요건 좀 어렵죠. 대개의 경우는 처져요. 반듯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거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고요. 저 운동 자체가 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 단전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딱 3가지만 갖고 왔어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이부자리 밑에서 침대에 있는 분들도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방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가장 좋은 운동.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 1분씩 버티기. 처음에 안 되시면 30초만 버티세요. 10초, 20초 하면서 30초 한 다음에 1분을 버티시면 되는 거죠. 저 운동.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려워요. 사실. 하기 어려워요.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운동. 요건 쉽겠죠. 저것도 힘들면 안 되죠. 쉽죠. 근데 저게 다리가 높이 들었지만 사실은 10cm만 뛰는 거야. 그리고 10cm를 뛰고서 생각하세요. 속으로 10번. 10번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다. 10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입원해 계시니까 보통 하루에 500개 1000회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하면 저 운동이 어떻게 좋으냐면요. 발끝을 들잖아요. 그 들은 상태 발끝을 오므리면 이 대퇴 근육이 강화돼요. 대퇴 근육이 가고 그리고 들고 있는 이 순간 있죠. 들고 있는 순간에 어디가 강화되는 줄 알아요? 복근 그리고 허리 근육. 그럼 이 단순한 거 저거 하나만으로도 어머님들은 복근하고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퇴 근육, 무릎도 강해지죠. 별거 아닌데 어렵게 헬스클럽 가서
어렵게 등산하고 어렵게 운동장을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무릎이 아픈데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럼 일단 강화하는 운동, 저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거부터 꾸준히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근육이 커지면서 오래 걷더라도 아픈 통증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자나 여자나 공통된 거 있어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먹을수록 생기는 거. 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엉덩이 살이 빠져요. 네. 엉덩이 살이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릎이 약해져요. 골반도 처지는 것도 있지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엉덩이 살이 빠지면 허리 근육도 약해지죠. 같이 잡아주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텐트 있죠. 텐트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지만 연결은 골반 있는 엉덩이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 이 스쿼드라는 게 있어요. 스쿼드 자세가 요거. 별거 아니죠. 저거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저걸 한다고 20번씩 3회만 하면 있잖아요. 땀이 쭉 빠져요. 가만히 서 저거 운동은 사람들이 땀 흘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세에서 저걸 하잖아요. 그럼 등줄기부터 땀이 쭉 빠져요. 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자세, 제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엉덩이가 빠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빠지면서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손 올려도 되고 안 되면은 저거 있잖아요. 앞에 봉 잡고 하세요. 봉 있으면 봉 잡고 그렇다 했다 하면 하기 쉽죠. 근데 처음이 다 힘들어요. 해보면 처음에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다가 안 하면 안 되죠. 최소한 몇 개월? 3개월은 해야 돼요.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이 있을 때 무릎이 아파요 해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분은 그거 있잖아요. 수술하시죠? 그러면 죽어도 수술 안 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 하죠. 근데 사실은 옛날처럼 그렇게 요새는 기구도 워낙 좋아졌고 여러 가지 면이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 생기는 분도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권하는 게 있어요. 운동하시라. 그래서 저 운동을 권하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아픈 거예요. 아프면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멀어져요.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내과적인 거, 당 조절 잘 하시고 먹는 거 잘 드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밖에도 자유롭게 나가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 밖에 한번 그 친구분들하고 버스 한 번만 타면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뽕을 뽑죠. 처음 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 안 되는 팔 운동은 참 열심히 하세요. 팔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오시는데 자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몸이 안 아파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아쉬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아쉬운 얘기를 안 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되죠. 또 건강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지 시간이 천천히 가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오늘 3가지였죠? 3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플랭크.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딴 거보다 제가 여기 어렵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을 보는 앞에서 인공관절은 뭐고 무릎이 아플 때 약을 뭐 쓰고 무릎에 좋은 음식은 뭐고 뭐 무술 뭐 그런 거 다려 드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요 운동을 하면서 이건 베이스예요. 저 3가지, 4가지 운동을 꾸준히 한 다음에 인터넷이나 뭘 찾아보면 한 가지 방법씩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앞으로 생길 동지섣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지만 그 추운 날에 무릎이나 목이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혼자 밤에 두드리고 있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들 두드리겠죠. 건강해지니까. 약을 먹으면 한계가 있는 거고, 약 먹으면 속 쓰리잖아요. 속 얼마나 쓰려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찾는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보충제로서 뭐 약을 드시는 거, 과일 같은 거, 건강에 좋은 거 있죠. 여기 보면 뭐 토마토가 좋다고 하고 계란도 좋고 견과류도 좋고 다양하게 나오죠. 이건 다 어머님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전문가죠. 뭐는 뭐가 좋고 뭐는 좋고.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몇 가지 운동 했죠? 4가지 운동.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우리 첫째, 이 단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배에 힘만 주고 있어도,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배에 힘 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단전이 되는 거예요. 단전을 키우는 거. 그건 별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어깨 결림이나 목 통증, 그다음에 무릎 아픈 거, 그리고 허리 아픈 것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뭐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얘기해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게 그잖아요. 병원 가시라는 얘기밖에 안 하죠. 근데 병원 안 가면서 병원을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전을 키우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이 어머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식이나 남편분이 본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요. 계속 퍼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변에 퍼줄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 건 내가 챙기면서 있어야지 자식들도 한 번 더 쳐다봐요. 우리 어머니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 뭐 달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잡다한 걸 얘기하는 것보단 즉 강조하는 거 있죠. 4가지 운동. 4가지 운동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 있어요? 그 4가지만 하면 돼요. 일단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일 때 4가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가지, 20가지가 되고 운동장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그 운동이 돼요. 운동장에 가서 스쿼트 하고 계시는 분 못 봤잖아요. 근데 요새는 헬스클럽 가면 다 저거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왜냐면 그만큼 이 단전이라는 거, 이 골반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연습을 한 다음에 운동장 가서 연습을 하세요. 좀 어려우면 철봉 봉을 잡고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씩. 집 앞에서 봉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뭐 긴 시간으로 뭐 30분, 40분 다양한 잡다한 지식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저는 많은 걸 갖고 가라고 안 해요. 4가지 중에 1가지만 갖고 가요. 그럼 스쿼트 아까 했던 거 있죠.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거만 해도 되고, 또 욕심이 있다면 아까 누워서 한 거 있죠. 10cm 들기 하고 속으로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그거만 하셔도 엄청나게, 제가 이제 요 짧은 시간 그리고 어머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으면서 하는 강의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집에 들어갈 때 꼭 저거 기억하시고 가시고요. 4가지 운동. 4가지 운동인데 4가지도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거 어렵잖아요. 그럼 3번째, 4번째 건 할 수 있어요.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미없는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건강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나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아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게 허리가 오른쪽이 좀 아파요. 아픈데 이제 물리치료하고 그러면은 또 괜찮다가 또 좀 있다가 또 무리 오거나 그러면 또 그러고 또 한참 괜찮다가 또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하다가 그렇게 그냥
그냥 말았는데 어디 뭐 이 종형외과 가서 동네 종형외과 가서 검사를 하니까 뭐 디스크 그런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이제 괜찮았는데 요즘은 허리가 이제 아팠는데 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 엉덩이 쪽 막 B쪽은 그 뼈 그 옆을 이렇게 막 아플 때 이렇게 막 누르면 엄청 아픈 거예요. 이런 저기는 어떤 증상이죠? 일단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이제 일반적인 협착 증세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허리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육 문제, 척추 문제. 근데 근육 문제가 아니면 척추 문제겠죠. 척추 문제도 하나 있으면 허리 통증이 생길 때 원인은 만약에 다리가 저리지 않다면 디스크 자체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척추체 사이에 후관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도 있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협착 증세가 있는데요. 그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단전 중에 두 번째 거. 옆으로 하는 것 좀 어렵지만 그런 거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많이 효과가 있어요. 네. 저는 허리가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허리만 아팠었는데 요새 와서 허리가 아프면서 밑에 오금 여기도 땡기고요. 웅치도 좀 아프고 그래서 그 무슨 비수술 치료를 그걸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고 그 뒤로도 계속 했어요. 근데 한 달 처음에는 한 뭐 5, 6개월 가더니 요즘에는 한 달밖에 안 가요. 그 효과가 아플 때 가서 그거 시술하면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무섭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수술하는 거를 무서워하시죠. 일단 수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검사상에 너무 심하다는 경우는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MRI나 뭐 CT를 찍었을 때 저명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아까 말했던 거는 뭐 시술을 받았다는 거는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골다공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림 증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되면 그 증세도 많이 없어지는 건 저명해요. 아까 이제 단서상에 CT나 MRI를 찍었을 때 더 이상 구멍이 꽉 막혀 계신 분들, 너무 꽉 눌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수술적인 거 이전에 물리치료, 약물치료 외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요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아파요. 팔 뒤꿈치요? 팔꿈치가 네네, 아니고 팔- 안으로. 안쪽에요. 예, 안으로 해가지고 한 몇 년을 정형외과 다니고 했는데 조금 다니면 낫고 또 안 다니면 아프고 그러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주부로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고민인데 어떻게 운동으로 하면 괜찮을런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법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엘보거든요. 엘보라고 그래. 엘보 주관절이죠. 근데 안쪽에 아픈 경우 있고 바깥쪽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치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도 그 의외로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이게 맞는데 그때 할 때 하는 말 있죠. 놀라는 병이라고요. 이건 놀아야지 맞는 병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안일을 저 운동 뭐 하는 일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약물 치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걸레를 짜요. 걸레를 짤 때 이렇게 짤 때 아프잖아요. 반대로 짜세요. 안쪽에 있는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깥쪽이 아파질 수 있지만 안쪽이 아직도 사용 안 하니까 경험이 효과가 있겠죠. 일반적인 치료는 3개월이 넘어가면 만성이 돼요. 3개월이 만성하면 주사 맞아보셨을 거예요. 거기다 주사 놔드리죠. 그걸 반복적으로 맞으면 안 되는 건데 1년에 한 3번, 3회 이내에서 이제 맞으라는 거고요. 바깥쪽에 아픈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는데 안쪽에 아픈 거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고요. 뭐 가끔가다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치료는 안 쓰는 거예요. 네, 안 쓰는 거.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걸레를 짤 때 이렇게 짜는 걸 바깥쪽으로 짜는 거죠. 또 하나 양동이를 들잖아요. 이렇게 드는 거를 바깥쪽으로 드세요. 바깥쪽 근육을 쓰니까. 네, 오늘 시민 강좌 내 몸에 뼈가 삭고 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원장님,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변병남 원장님과 함께한 시민 강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장님 강연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 그러니까 단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원장님 강연 듣고 많이들 공감하셨을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오늘 본인의 강연 몇 점 주고 싶으세요? 강연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어디까지 이해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낙제 점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제요? 물론 아주 많이들 공감을 하셔서 훌륭한 점수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위한 투자가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 추세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달하는 것도 있고요. 사회체육이나 사회 취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점진적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도 계속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 조직과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건강이라는 게요, 노후의 건강한 생활과도 사실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조금 더 원장님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뭐 체중 조절이나 내과적인 질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더 첫 번째고요. 그 위에 맞춰서 아까 강의에서 말씀한 것처럼 간단한 운동으로서 관절 보호와 건강을 위해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지는 좋은 비결들 제가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앞으로 원장님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일단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지역 조직과 연계를 해서 사회봉사, 의료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CNB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일단 건강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의 강의였지만 그 강의에서 나오는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시고요. 3개월 정도 더 하신 다음에 그 운동폭을 넓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강의해 주시는 그 정형외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몰랐던 그 관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여기 오신 모든 회원님들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원장님의 정말 막참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운동 3번째, 4번째 꼭 기억했다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